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시험편 제78강 주제인 일제감정기 시기의 국외독립운동 2 1930년대부터 40년대 사례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 강의 다룬 국외독립운동 1과 연결된 주제로서 여러분들이 앞서 다룬 원에서도 이미 그랬었고 다른 단체를 이렇게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많이 헷갈리기 쉬울 건데, 솔직히 국외독립운동 1보다는 2가 어떻게 보면 더 쉬우면 쉬워요. 암기법도 있고 그나마 조금 외울 게 명확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수를 먹는 게 더 나으면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제가 제시하는 암기법만 잘 따라오면은 생각보다 문제는 금방 푸니까 한번 그걸 중심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가에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호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8강 주제 일제감정기 시기의 국외 독립운동입니다. 시기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라는데 정확하게는 1945년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왜? 여기가 일제감정기 시 끝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상 다음 주제까지 연결해가지고 이제 일제감정기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완벽하게 한번 쑥 훑어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주제는 그냥 이제 조금 더 보충하는 주제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솔직히 국외독립운동 1보다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제시하는 방향들을 외우면은 그나마 조금 부담이 덜 할 거니까 잘 따라주시고, 빈출도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보다는 출제율이 적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및 활동 구별.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패스하고, 자, 두 번째, 한국 광복군의 관련 활동 순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거 갖다가 시기형 문제로 낚시를 친 게 있어가지고 여기만 조금 더 주의하셔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의 시기형 유형과 연계할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도 역시 여기 일부 키워드가 다른 유형과 연결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다음 강의 때 다룰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연결되는 주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은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문제 또는 정답에서 다양한 지역의 단체 및 활동 사례, 이거는 근데 앞서 다룬 국외독립 운동 원보다는 더 명확하고 크게 외울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덜하고, 자, 그리고 한국광복군 창설 이후의 사례는 시기형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키워드는 다른 유형에서 시기형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에 1930년부터 40년대 국외 독립운동 핵심 키워드 다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의 독립운동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국제적 배경이 있었는지 그걸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은, 자, 일단 우리가 개항기 시기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러의 전쟁에 대한 설명드렸었어요. 이 러의 전쟁 때 당시 일본이 승리했댔었죠.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이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한반도 있다 치면은 여기 지역에 리슌이랑 그 다롄이라는 지역인데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아무튼 간에 당시 일본이 여기 지역을 뺏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를 당시에 관리했던 그 일본군이 관동군인데, 이런 식으로 군대가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조금 일본이 어떤 생각했었냐면은 30년대 이르러서는 이 일본도 당시에 이게 좀 중국을 이제 침략하기 위한 그런 교두보 같은 걸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마련하고 싶으니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예 우리가 좀 더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발판 같은 걸 마련하자, 뭔가 계기를 마련하자, 그걸 위해 가지고 당시에 유타오 사건이라 가지고 여기 지역 근처에서 그런 일종의 철도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철도를 지네가 막 부시는 자작극 같은 걸 벌였어요. 이 자작극 벌여가지고 저걸 철도를 부신 거는 중국의 소행이니까, 와, 쟤네는 우리 공격한 거니까 니네 복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네가 자작극 벌여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대거 투입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의 결과 당시 이 만주 지역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싸웠는데, 정확하게 여기 만주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몰아내고서 당시에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대규모의 만주국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주국이란 건 일종의 괴뢰국인데,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당시에 여기에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이 푸이를 지정관을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새로운 괴뢰국 만들었었거든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일본이 중국 지역 근처까지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먹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저 일본 이제 적이구나 같은. 그래가지고 같이 한국과 싸워가지고 저 일본 같은 적을 같이 물리칠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런 상황 속에서 한중 연합 작전이 전개가 된 거예요. 참고로 이 만주국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한인회복단의 그 윤봉기 의사 활동도 그렇지만 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한중 연합 작전이 점차 더 그런 분위기가 거세졌다 그런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밑에 있는 거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서다로 그 국외독립운동 1과 2의 단체 이름을 상당히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체 이름 헷갈리면은 이건 좀 꼼수인데 1910년대부터 20년대는 대한 및 독립, 그리고 30년대부터 40년대는 조선 및 한국으로 시작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한독립군, 뭐 독립의군부, 여기는 뭐 조선혁명군, 그리고 이따 다룰 한국독립군이라던가 아니면 한국광복군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대한광복군 정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시기별로 뭔가 이름이 그나마 겹치는 게 이사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만 좀 구별하셔도 생각보다 조금 그 단체 이름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꼼수를 활용하신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한국독립군. 이 한국독립군은 북만두 지역을 활동한 단체인데, 참고로 이 한국독립군은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저기 있던 그 한국독립당의 사내 부대예요. 당연히 이 조선혁명군은 그럼 당연히 조선혁명당의 산하 부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이끈 대표적 인물은 지청천이고요. 그리고 이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모 및 대전 자령이라는 지역에서 전투해가지고 일본군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거에 보면 이 조선혁명군은 반대로 남만주 지역에서 이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이끌었었는데, 이 단체는 중국 의용군과 함께 영능감이 흥경성에서 일본군을 무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이거부터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암기법 제시드릴게요. 첫 번째, 암기법 한국독립군. 한국의 독립을 위해 호롤룰루 소리를 내면서 쌍대전차를 북쪽까지 끌고 가는 소리가 하늘까지 울린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호롤룰루, 여기 호로군, 그리고 쌍대전차를 북쪽까지 이끄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법을 반복하셔야 그나마 키워드가 머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한국 독립 위에 호롤롤로 소리를 내면서 대전차를 이끌고 북쪽까지 끌고 가는 소리가 하늘까지 울렸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밑에 거는 세봉이 이 이름 정도 외우세요. 이 세봉이는 남쪽에 영흥 지역에서 혁명을 일으키다 의롭게 사망하신 위인이다.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자, 세봉이는 남쪽의 영흥 지역에서 혁명 일으키다 의롭게 사망한 위인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의용대인데, 이 조선의용대는 여러분들이 먼저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흐름을 잠깐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일단 이 조선의용대는 일단 김원봉이 단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 조선민족 전성연맹,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가 앞서 의열단 다뤘을 때 뭐 1924년에 황푸군과학교, 그리고 1932년에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하고 나서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1935년쯤에 중국의 난징 지역에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서 설명한 뭐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그리고 뭐 의열단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단체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든 그런 일종의 연합 성격의 그런 진짜 정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독립운동 위해 가지고 되게 많은 단체가 연합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의열단도 합류했었는데, 이 의열단 관련된 인물이 제가 김원봉님이었죠. 김원봉. 그래서 이 김원봉의 의열단 세력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다른 단체들이 다 이탈하고서 도망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 갈수록 이 민족혁명당이 그 조금 의열단 중심으로 이끌어지면서 나중에 이 의열단, 그러니까 좀 김원봉 중심의 이 민족혁명당이 조금 사회주의 세력과 연결되는 그런 단체들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1937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었고, 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부대로서 이 조선의용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독립운동의 흐름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민족혁명단 1935년이랑 여기 조선민족 전선연맹 연도는 안 해도 되는데 이 민족혁명단 1935년은 그래도 암기를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산하부대가 이 조선의용대니까 참고해두시고 일단 이 단체도 좀 의의가 뭐가 있냐면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군사조직이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앞서부터 이제 좀 한중 연합작전이 좀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당시 이런 식으로 그 조금 독립운동을 좀 지원을 많이 할 정도로 중국이 많은 그런 거 베풀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 곳은 한커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한 지역입니다. 지금 코로나 유명한 거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한커우라는 게 히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참고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러니까 조금 화북지역에서 활동한 그 단체가 승리한 전투로서 호가나 전투라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참고 이 조선용대는 어떻게 안기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한국 일단 한국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이 민족들이 원팀으로 한국과 중국의 민족들이 원팀으로 최초로 뭉쳤으니 자 한번 호기롭게 싸워볼까? 자 다시 한번 한국과 중국의 민족들이 원팀으로 최초로 뭉쳤으니 호기롭게 싸워볼까? 한번 이렇게 암기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한국 독립군이랑 그 조선혁명군 이거 구별되면 엔간한 건 좀 쉬워지니까 다른 걸 먼저 외우시고 이거는 그냥 생으로 암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국광복군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설명드릴 충칭 시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광복군은 약간 당시에 연합군과 좀 활동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합군이란 게 뭐냐면 당시에 그 대표적인 세계대전인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게 1937년 이후부터인데 당시 흐름이 좀 어떤 거였냐면 연합군과 그 추축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의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그냥 대부분의 국가는 싹 다 연합국인데 추축국이란 거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 되게 유명하신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당연히 추축국에 붙을 리가 없고 이 연합군에 특히 이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그런 작전 같은 걸 많이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연합군은 이 한국광복군과 같이 이런 연합 작전을 벌이면서 일본에 대항하는 활동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로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일본군과 싸운 게 많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전략정보국인 미국 OSS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맥락 나오면 싹 다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한국광복군은 이 시대를 고려할 때 외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언급되면 좀 주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도, 미얀마 그리고 미국 OSS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한국광복군을 외우시고 마지막으로 이 국내 진공작전이라 가지고 당시에 원래 이 한국광복군이 직접 이 한반도에 침략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이게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거 실현되기 직전에 그냥 일본이 죄송합니다 항복 해버리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진짜 가장 큰 규모에서 이런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그런 독립운동 단체가 이 한국광복군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특히 이 한국광복군이 앞서 얘기한 이 민족혁명당에서 조금 의협단 아닌 계열의 인물들이 탈당하면서 이때 당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되게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 임시정부에서 조금 주도된 인물이 김구 선생님인데 어차피 다음까지 설명드릴 거지만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그런 독립군에 비해서는 이게 좀 많은 인물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만큼 규모가 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지청천 이 인물 총사령관 맡았었고 나중에 김원봉도 한 42년쯤에 여기 합류해가지고 조금 그런 한국광복을 지었다. 그런 키워드를 외우셔도 될 것 같고 참고 여러분 좀 순서를 외워도 좋은데 이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시기는 1940년이고 이 대선전포고라 해가지고 이거는 1941년 사례인데 이건 제가 다음 강의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일단 군사를 만들고 나서 전쟁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투를 시작하려고 준비했다. 그래서 군대 만들고 전쟁 선포하고 쳐들어가려 했는데 실패했다. 기본적인 순서는 외워두시길 바라요. 제가 자세한 거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럼 관련 기출 한번 싹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문제. 자 밑줄은 이 부대 활동이라는데 총사령 지청천이 언급됐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한 암기법 뭐냐요? 자 한국의 독립을 위해 호롤롤롤 소리를 내면서 쌍대전차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네. 자 하늘 천
한국 독립군이죠. 자, 그럼 보겠어요. 자, 여기 쌍성보 전투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여기 대전자령 전투. 정답 2번이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암기법을 조금 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적응하시는 훈련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1번 동북 항해 연구는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했다. 이거는 그 김일성이랑 관련된 단체인데 조금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이 그 활동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너무 키워서 잘 아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놔두시고 3번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 이동. 이거는 대한 독립 군단입니다. 안 맞고요. 4번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국과 교전. 이건 북로군정서군 김좌진 님이 이끈 거죠. 자, 5번 조선혁명당 군사조직으로 남만주 지역. 자, 이거 조선혁명군입니다. 정답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 2번이고, 자, 우측 문제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총사령관 양세봉 나왔네요. 양세봉. 자,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자, 세봉이. 자, 세봉이는 남쪽의 영흥 지역에서 혁명 일으키다 의롭게 죽은 위인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양세봉 나왔고 영릉과 흥경석 나왔고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뭐겠어요? 조선혁명군이죠.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 관련된 거 고르면 되니까 1번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했죠. 자, 여기 남만주 있죠. 정답 1번이고 2번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 파견. 이건 한국광복군. 자, 3번 간도참변 이후 조직 정비 그리고 자유시동 대한 독립군단이죠. 안 맞고. 자, 4번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자, 이거는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단체가 아니라 조선 의용대였습니다. 안 맞고. 5번 홍범도 부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 교전. 이거 제가 북로 군정 서군이라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읽어보면은 자, 일단 김원봉이 조직했단 말 있고 그리고 중해전을 발발시고 자, 중해전제 제가 1937년 이후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우한이랑 키워드 있었죠. 사실 그래서 이 우한 또는 한코 갖다 풀어도 되는데 자, 김원봉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풀어보죠. 자, 다시 암기법. 자, 한국과 중국이 원팀으로 최초로 뭉쳤으니 한번 호기롭게 싸워볼까? 그래가지고 일단 한국 나오고 그리고 중국이 지원했다.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조직됐다. 그리고 김원봉 그래서 원팀한테 김원봉 그리고 호가당 전투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나오면 뭐라 했어요? 이거 조선 의용대를 썼죠. 한번 조선 의용대 관련된 거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간도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 이동. 이거 대한독립군단 계속 반복했습니다. 안 맞고 2번 북만두 지역에 활동한 한국독립단 산하부대. 자, 이건 한국독립군이고. 자, 3번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作전으로 한일전쟁. 이거는 제가 조선혁명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쪽 남쪽 이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군사조직. 제가 그래가지고 최초 중요하다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대한국민회공 연합하여 봉오동에서 일본군 격파. 이거는 대한독립군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오강심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 자, 제 시야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나오는데 좀 읽어봅시다. 자, 여기 오강심? 난 모르는 인물인데? 그래? 이런 인물도 있었구나. 오케이, 읽어봅시다. 좀 뭐 생활하다가 만두사변? 일단 좀 시기는 후반이고 일단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1940년에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더 읽을 필요 없다. 바로 여기서 보고 한국광복 이렇게 풀어요. 한국광복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은 내가 이 인물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 거라는 그런 강박관념 까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는 검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모를 만한 인물들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 인물들 한 명 한 명 다 따지면은 우리가 배울 분량 늘어나고 당연히 문제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인물들 힌트를 주더라도 평소에 기출에서 좋아하는 키워드를 무조건 주는데 이 새로운 인물 나왔다고 나 이런 걸 모르는데? 뭐 갑자기 뭐 내용 읽다가 이런 중요한 키워드 놓치고서 혼자 헛소리 하다가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단 제가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부터 먼저 외우세요. 괜히
여러분들이 모를만한 걸 괜히 집착하지 말고 엔간에서는 기출에서 다 힌트 주니까 제발 기출에서 평소에 잘 반복하는 그런 키워드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습득하지 않으면은 문제 못 푸니까 제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1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거는 이건 대한 독립군단. 2번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 제가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좀 외국과 연결되는 키워드가 많다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 이거는 대표적 뭐 신민회가 있겠네요. 뭐 경학사항 여기서 있는데 일단 신민회를 할게요.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자 이거 제가 조선 의용대를 했습니다. 안 맞고. 자 5번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항일 전쟁 전개. 이거 한국 독립군이라 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7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는 일제감정기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